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음력설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예, 제가 지금 2019년 2월 4일 오후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신년사 관철을 위해서 퇴비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5일과 6일이 공휴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음력설을 맞으면서 북한 주민들이 설명절 물자 공급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평양시 주민들의 설 공급 물자가 어떤 것인지 궁금했고,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물자를 받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정막 과자 세트였습니다. 이 안에 무슨 젤리도 있고 과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정막 과자 세트에 소고기 통조림 2통, 그리고 성인들에게 평양술 각 1병씩, 계란 5알씩, 돼지고기 500g씩, 그러니까 성인이 2명이면 1kg, 1kg, 그리고 성인이 3명이면 1kg 500이 되겠죠. 그 외에 기름, 간장 1병씩, 그리고 개성 인삼 치약 2개씩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흰쌀, 북한에서는 입쌀이라고 하는데 흰쌀 일주일분도 내줬다고 합니다. 이걸 집에서 먹는 사람들은 아마 던주나 화교인들, 그리고 간부들이 먹게 되겠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이 물자들을, 소위 명절 물자들을 장마당에 내다가 팔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술 한 병이 북한 돈 5,000원이라고 하는데 장마당에서는 10,000원씩 한다고 하니까 술 한 병을 먹지 않고 팔았을 때 2배의 이윤을 생기는 것이죠. 마침 평양을 어제 다녀온 화교인이 있어서 제가 평양에서 도대체 어떤 것들을 팔고 있는지, 어떤 단과류들이 있는지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몇 개의 단과류, 그리고 즉석 식품들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김치국수라고 하네요. 68g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김치, 그리고 또 역시 김치맛 즉석국수, 제가 한번 끓여서 먹어는 보겠습니다만 뒤에는 이렇게 설명서도 적혀져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소개드릴게요. 이 즉석국수는 부드럽고 쫄깃한 국수발에 고유한 김치 맛이 잘 어울려 드시는 사람들의 입맛을 한층 더 돋구어 줄 것입니다. 주 원료는 밀가루, 녹마, 정제소금, 식용기름, 후춧가루, 참깨, 맛내기, 고춧가루, 김치맛, 양념가루 등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겹과자, 보관 조건도 있고 보관 기일도 있고요. 생산지는 평양시 만경대구역 갈림길 1동이라고 합니다.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02-765-05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종합젖사탕 이런 것도 있고요. 꽤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이런 여행 가방 큰 거, 대형 가방에 가득 가져왔는데 일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콜릿, 백합 과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이런 사탕,
딱 들어있었는데 먹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그냥 대한민국과는 질이 비교가 안 되고요. 중국산 짝퉁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놀랐던 거는 뭐 이런 그 애들 펜도 색연필도 만들었고요.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정말 뭐 중국산 짝퉁이라고 할 만합니다. 평양 가방 공장에서 만든 가방, 소학생들이 가방이고요. 그리고 뭐 소나무 이런 이제 상표를 단 가방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이 나름대로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그 북한의 모든 지역에서 다 파는 게 아니고요. 오직 평양시에도 뭐 몇 개의 백화점이 있더라고요. 평양 제1백화점, 그리고 광복지구 상업중심, 3.1포 특산물 상점 뭐 이런 것들에 진열되어 있고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북한 돈으로 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게 되고요. 달러로 사면 나름대로 뭐 북한의 시장에서는 지금 다 상점에서도 달러가 유통된다고 하는데, 평양시에 살아도 달러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 그냥 구경만 눈여기나 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 평양이 사실 문제인데, 사람들은 이 평양에만 있는 몇 개의 호텔, 그리고 물놀이장, 그리고 숙마구락부는 한 개죠. 물놀이장은 2개고, 또 볼링장 2개밖에 없는 이 볼링장을 보고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북한에서는 당국자들은 그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어서 남한과 국제사회에 홍보를 하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지방과 서울의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환경에 숙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서 아, 이게 평양에만 있는 곳이로구나를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헷갈리고 있고요. 이런 착시 현상을 딱 정조준해서 북한은 평양에만 모든 것을 집중해서 평양시를 번복이로 꾸려놓고 있습니다. 요새 TV를 보니까 105층짜리 유경 호텔에서 소위 현란한 네온 사인을 이용해서 북한 당국이 대형 선전구호들을 발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마 황홀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40년 동안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대표적인 건물이라는 것이죠. 제가 78년에 군대에 입대를 했었고 76년에 기억이 또렷합니다. 그 105층 유경호텔, 세상에서 유일한, 남조선엔 60층짜리밖에 없는데 105층짜리를 짓는다고 요란하게 선전하면서 착공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76년, 86년, 76년에 기초를 팠으니까 86년, 96년, 2006년, 2016년 40여 년째 하고 있네요. 이걸 정말 이런 내막을 모르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황홀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평양에만 국가가 투자해서 지은 그 거리들이 있죠. 아파트 단지들. 7, 80년대에 지었던 광복거리와 통일거리, 그리고 소위 김정은 시대에 지었다는 위성과학자거리, 창전거리, 이런 것들이 아마 대표적으로 평양시의 모습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평양의 모든 것을 집중해 놓고 평양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북한을 선전하고 있죠. 이런 평양을 다녀온, 평양만을 바라본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양시 주민들 앞에서 어이 경기장에서 연설을 했죠.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참 바보 같은 연설을 하느냐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 평양시 주민들이 이 평양시만 꾸려놓고 저들을 동원해서 북한을 선전한다는 것을 평양시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 주민들도 평양에는 정말 일생에 가지 못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병아리도 태어나면 피양피양 한다고. 평양이 그렇게 그림이 똑같은 곳인데 거기에 혹시 지방 사람들이 가려면 그 평양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는데 사망했거나 평양에 정말 직계 형 누나가 있는데 결혼식을 하거나 뭐 이런 특이한 경우에만 가는 것이 평양입니다. 그런 지방 사람들에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엄청 바보 같은 이야기로구나 라고 들렸을 겁니다. 서희 남쪽 대통령이 평양식 선전, 평양이 환상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속아 넘어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방은 또 어떨까요? 건물과 살림집, 문화시설들이 정말 한국의 60, 70년대를 방불케 한다라고 그것을 다녀온 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지방 사람들이 사는 주변 환경, 문화시설 정말 열악하죠. 이런 환경을 지방 사람들은 살고 있고요. 또 이런 지방 사람들에게 북한 당국이 배급을 안 준 지가 오래입니다. 국가가 배급을 주고 국가가 너희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했던 북한 당국이지만 90년대 초부터 소위 식량난, 경제난 닥치면서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끝났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배급을 주겠거니 했는데 안 주죠. 시장에서 혹은 너희들이 알아서 먹어라 하고 지방 사람들은 내쳐버린 것과 같은 생활 환경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김정은은 집권한 때부터 지금까지 장마당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마당이 정말 문자 그대로 남한의 시장 경제처럼 남한의 시장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말하던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완전히 위배되는 현상인데 를 가만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꿍꿍이가 있겠죠. 저 시장을 건드려 놓으면 시장을 단속하고 통제를 하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겠구나. 먹고 살기 위해서 반항을 하겠구나를 김정은이가 간파할 것입니다. 했을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일 때는 시장을 통제했어요. 단속도 하고요. 예를 들면 여자들이 40세 전의 여자들은 시장에서 활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에 따라서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서 시장 활동을 하게 했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비교를 해보면 김정일은 그나마 나름대로 사회주의 체제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는데 이 김정은이는 사회주의 완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완전 포기하고 말로는 사회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속으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확 끌어놨더라. 장마당 가면 똑같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장마당처럼 자릿세를 주고요. 국가에 상납을 국가에 하지만 자릿세도 내고 시장 가격도 물건의 주인이 마음대로 정하고 사는 사람과 흥정을 하고 그래서 물건들이 팔리는데 김정은이가 이런 것들은 모르는 척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명절 물자 공급도 평양시 주민들과 지방 사람들과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해산시와 신의주시의 통신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지방에 술 한 병에 약간의 단가류, 기름 세대별로 반병, 간장 한 병,
그리고 된장 500g, 비누, 치약, 칫솔 이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평양시 주민들이 이런 사탕 과자를 소위 명절 공급 물자로 받는 데 비해서 지방 사람들은 정말 술 한 병, 이 술 한 병도 어떤 탈북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소위 명절 물자 공급에 술 한 병이 들어오는데 비싸서 못 사더라. 5,000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 돈이 있어서 받아서 장마당에 나가 팔면 이윤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사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 돈주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그 술 한 병이라도 뭐 받아서 거기서도 더 나름대로 이윤을 챙겨가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지방과 평양과 이 하늘 땅 차이,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나 김정은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에서 내줬다는 사탕 과자, 저희들이 전번에 가져왔던 적이 있는데 이런 나름대로의 고급 사탕 과자에 비해서 지방의 과자는 씹히질 않아요. 정말 강냉이 가루를 만들어서 땅땅해서 물에다 녹여서 먹여야 될 상황. 사탕도 요신지 사탕인지도 분간이 안 돼요. 씹으면 떨어지질 않아, 이빨이. 이 정도의 사탕. 이런 것들을 명절 물자라고 공급한 북한 당국.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평양과 지방의 차이를 탈북민들은 한결같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땅 차이에서 하늘인 평양과 대한민국의 차이는 또 다른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지금 북한 사람들은 소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는 아마 김정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평양시만 믿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하지 않는가. 소위 평양시 주민들과 평양시의 운집에 있는 당 간부들만을 믿고 저들만을 데리고 소위 북한식 사회주의를 완성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북한 주민 2,300만 가운데 평양시 주민이 약 300만 명이 되니까 정말 이 평양시만 데리고 사회주의를 해보소라고 김정은에게 권고하고 싶네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지방 사람들에 비한 상대적 우월감을 갖고 사는 평양시 주민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하루빨리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 모두가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자유롭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내일이 설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 인사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유북한 방송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영원히 남아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